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옥렬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미술이 품고 있는 시대 감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작가의 어떤 시대 감성, 그리고 그 작가가 그런 시대 감성을 어떻게 작품 속에 녹아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끌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런 그 어떤 긴 터널을 지나는 이런 시간 속에서 독감으로 사망한 두 명의 작가를 통해서 어떤 시대 감성을 품고 예술로 그것을 성화시켰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하고 에곤 실레 두 명의 작가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이 두 작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에로티시즘을 가장 잘 성화시킨 그 작가입니다. 어떤 그 에곤 실레가 고독한 에로티시즘을 표현했다면 클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관능미가 어떤 부각된 그런 어떤 에로티시즘을 표현한 그런 작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클림트부터 먼저 본다면 그때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유명한 그런 화가로 알려져 있었죠. 1960년대에 사망 후에 그 오스트리아에서 회고전이 열리게 됩니다. 첫 회고전이. 그러면서 대중에게 알려졌고 본격적으로 1986년도에 모마에서 이제 그 비엔나 미술을 정리하는 비엔나 1900년 전이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보다 더 깊이 있게 조명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면에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클림트가 말년에 어떤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아주 절정의 시기에 그 스페인 독감이 그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때 어떤 그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스페인 독감이 뭐 클림트뿐만 아니라 슐레도 사실은 그 독감에 걸려서 사망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이 독감으로 사망했지만 그들은 지금 영원히 미술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그들이 새롭게 품고 다시 태어나는 이런 작가가 되고 있습니다. 클림트의 그 작품을 보면 뭐 몇 가지 제가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는데 클림트는 그 관능미, 뛰어난 관능미를 들 수 있는데요. 특히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그 관능미를 표현하는 데 있어 여성입니다. 여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몽환적인 여성을 표현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도발적이거나 몽환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그 클림트의 에로티시즘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아이콘이 되고 있는데 클림트는 그런 에로티시즘을 왜 이런 그 당시의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관능이라든가 어떤 관능적 에로티시즘이 갖고 있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를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고 벗어나는 그 억압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이랄까 이런 요소로 그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에로티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예술로 성화시켰는가라는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술은 사실은 어떤 그 정치나 과학이라든가 이런 여타의 어떤 것과 다르게 굉장히 개인의 어떤 창작의 에너지, 개인의 그 생각들이 굉장히 그 미술이라는 언어로 많이 그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경직되고 고루한 사회를 좀 더 유연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모든 껍질을 벗기기 위한 이게 바로 예술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클림트가 담당했던 것도 바로 그런 고루한 사회의 껍질을 벗기고 어떤 그 관능 에로티시즘을 또 인간의 그러니까 그 에로티시즘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욕망,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회화적인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어떤 그 굉장히 과감한 어떤 그런 방식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그 클림트의 작품이 선정적인 누드로 막 이렇게 절하가 되면서 당시 어떤 논쟁도 굉장히 심한 논쟁도 있었는데요. 1900년에서 그 초에 903년 뭐 그 사이에 비엔나 대학에서 벽화를 제작하게 됐는데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적인 관능주의자니 뭐 이런 비난을 받게 되죠. 이러한 그 비판 속에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중까지 가세해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서 클림트는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위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기가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떤 위기를 겪게 됩니다. 누구나가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는 거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과거를 품고 그것을 현재라는 시간에서 다시 미래로 어떤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우리가 과거에 나가 오늘에 나고 또 오늘에 나가 미래에 나로 일관되게끔 우리의 어떤 그 성장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그 분위기에서 자신의 예술적 입지 오히려 뭡니까 단절을 통해서 새롭게 자기 입지를 더 공고히 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클림트가 자신의 작품을 어떤 알레고리를 통해서 양식화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건 뭐 우의 뭐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알레고리나 상징을 가지고 양식화하면서 어떤 상당히 그 장식적인 그런 장식성이 강한 부분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공예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 클림트 역시도 공예 분야에서 전개됐던 비엔나 공예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또 이탈리아 라벤나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 비탈레 교회 당의 그 비잔티움 미술을 재발견하면서 황금빛의 시대를 열어놓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면서 이전에 받았던 어떤 비난들도 다 품고 그것을 아주 그 예술로 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탄생했던 작품이 바로 뭐냐? 1901년도에 바로 유디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유디트 작품 시리즈 중에 이제 첫 번째 유디트 이런 쾌락의 종말을 보여주는 매우 끔찍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 파멸과 죽음을 몰고 오는 공포의 에로티시즘을 아주 정교한 그런 화면 구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주변에는 어떤 상당히 양식화되어 있는 기하학적 장식들, 마치 금속 공예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잔틴의 어떤 양식화된 어떤 그런 그 산물로 보여지는 그런 구성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유티트는 구약성서 외전의 하나인 그 유티트서에 나오는 아주 용감한 부인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티트 이런 대표적인 에로티시즘을 표현한 바로 대표적인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묘한 표정으로 관능적인 요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살로메의 이미지와 겹쳐지는 이런 그 여인의 이미지입니다. 그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 화려한 황금색 배경과 목걸이 그리고 황금색 무늬로 장식된 투명한 천에 살짝 가려진 어떤 왼쪽의 가슴 그리고 이러한 가슴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욕망의 어떤 관능적 느낌이 상당히 그 어떤 다양한 그 어떤 알레고리로 또 혹은 상징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배하는 것은 과연 뭔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치우쳐진, 즉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여인의 눈빛과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손, 그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과 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심리적 과정의 모티브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클림트는 쾌락되어 오는 파멸과 죽음 그리고 공포의 심리 그런 것을 굉장히 에로틱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들이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다양한 그만의 방식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런 혼란들이 공포가 커지면은 별거 아닌 일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정치계나 문화예술 다양한 어떤 그런 집단 어떤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바로 그런 어떤 그 공포나 불안조차도 어떻게 예술로 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 클림트의 어떤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클림트의 그 1909년에 그려진 유티트 2가 있는데 유티트 2는 그 아르데코 양식으로 그린 그런 그 아르데코 양식이 유난히 그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1년에 완성된 유티트와 같은 주제를 담은 이 유티트 2는 그 훨씬 더
어떤 색채와 인물의 구성 방식을 전형적인 아르누보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티트 2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유연한 곡선과 화려한 색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강조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나에 같은 작품도 있는데요. 역시 이 작품은 아주 온화한 방식으로 에로틱한 분위기를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감각적 그런 어떤 표현으로 달성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다나에는 내용인적성 다나에의 그 매력에 푹 빠진 이 제우스가 그 질투의 화신 헤라 몰래 사실 이 다나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황금 비가 되어가지고 헤라의 질투를 피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아들 페르세우스입니다. 그래서 크림트는 이런 그 성적 환상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이 신화를 주제로 가지고 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클림트가 이 다나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그런 어떤 황홀한 어떤 그런 그 욕망뿐만 아니라 다나엘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몸이 어떻게 황홀감을 통해 가지고 황홀감에 빠지면서 이 몸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떤 그 꿈꾸는 몸으로 그리고 열린 몸으로 이렇게 어떤 그 성화되는 그런 지짐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림트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에 또 키스가 있습니다. 이 키스 역시 크림트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키스를 통해서 크림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방식의 어떤 사랑, 키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사랑, 둘이 하나가 되는 키스를 통해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욕망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관능적인 것보다는 보다 더 정신적으로 성화되는 이런 부분의 아름다운 그런 상징적 알레고리를 표현하고자 했던 게 키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키스 역시 그런 당시에 아르누보의 어떤 발전된 영향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누보가 화가들에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영감의 원천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가장 잘 아르누보 양식의 어떤 그런 영향을 클림트는 자신의 회화적인 방식으로 잘 성화시킨 그런 어떤 에로티시즘의 주제를 가지고 가장 잘 성화시킨 작가 중에 한 명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대 감성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에로티시즘을 좀 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지점의 관계들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은 그런 갇힌 어떤 시스템 혹은 또 그 갇힌 시스템 안에서 갇힌 몸이 우리가 어떻게 꿈꾸는 몸, 자유로운 몸, 정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꿈꾸는 그런 에로티시즘으로 나가는 다시 한번 이를 소환해서 불러서 그림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 21세기의 사랑의 문제, 에로티시즘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